며칠 전에 북한에서 그 한반도,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연락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장소를 뭐 폭발을 시켰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걸 보면서 도대체 화약을 많이 썼을 텐데 다이너마이트를 썼겠죠. 그럼 도대체 대구 지하철 폭발 사고는 과연 가스만으로 터졌을까? 어마어마한 양의 분명히 다이너마이트를 썼을 텐데 유리창만 그냥 떨어지고 말던데 도대체 대구 지하철 상인동 대구 가스 지하철 사고는 도대체 얼마만큼의 도대체 그 TNT로 환산하면 도대체 얼마만큼의 화약이 터진 걸까요? 그죠? 그 과연 가스만으로 거의 로켓트가 발사되는 그만큼의 추진력이 과연 생길까 하는 의구심이 드네요. 그죠? 아무튼 한박도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최근에 그 인터넷에도 굉장히 많이 떠돌았었고 어, 그 한박도라는 섬이 그러니까 한국의 NLL 지역에 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북한에 점령을 당했다고 어느 순간 위성으로 보니까 분명히 주소가 한국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북한군이 와서 벙커를 짓고 있더라.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어, 그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자, 이 한박도 갑자기 그 연락사무소 폭발을 하는 시점, 그 시점에 갑자기 한박도가 떠오르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들이 한박도에 그냥 벙커만 지었을까? 그죠? 만환경으로 봐도 보일 텐데 과연 이 한박도에 핵실험은 불가능한가? 그럼 만약에 가정을 만약에 해봅시다. 만약에 한박도에 북한이 잘하는 땅굴을 파서 여기에다가 핵실험 하듯이 핵폭탄을 집어넣고 터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도 뭐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장담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이쪽에 물이 되게 있고 어, 섬들도 되게 많고 이렇게 완충할 수 있는 약간 디스크 같은 그런 장춘 장치가 있어요. 그죠? 근데 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터지면 분명히 충격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전에 경주 지진 났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 위에 거의 그 러시아 쪽 거의 러시아 쪽 하여튼 거의 남한 한 4, 500km 밖에서 핵실험을 했을 때 저는 분명히 그 핵실험의 영향이라고 보거든요. 그 핵실험을 했을 때 경주에 지진이 이렇게 나서 기와장이랑 담벼락이 다 무너졌다고요. 그렇다는 그게 만약에 핵폭탄 때문에 핵실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걸 가정을 해보면 여기에서 만약에 그와 비슷한 핵실험을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서울에 있는 그 내진 설계되어 있지 않은 단층 빌라나 약간 재개발 지역 같이 그 약간 허름한 건물들은 다 무너진다고 보거든요. 건물도 일부 유리창 다 터질 테고 그죠? 대형 건물 재수 없으면 대형 건물 금갈 수도 있고 엄청난 양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태까지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부정선거 관련돼서 사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정선거와 김정은이 대내 활동을 하지 않는 지금 사태, 그죠? 지금 사태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한박도를 연결을 시켜 보면 총선이 끝난 이후에
이 한박도에서 핵실험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죠? 문재인 정부의 무기나에 문재인 정부는 왜 무기를 하냐? 그렇게 만약에 한박도 지하 100m에서 핵실험을 하게 되면 이게 핵실험에 의한 그 파급 폭발력인지 아니면 그냥 지진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언론 덮어버리면 그만이니까 집은 다 무너져도 언론에서 그냥 자연 지진이다 이래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부정선거 한 뉴스나 언론 이런 걸 다 덮어버릴 수 있죠. 자기들 문재인 정부 쪽에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죠. 거기다 또 코로나도 있고. 지금 어때요? 이게 제가 보기엔 실패한 것 같아요. 불발탄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실패한 것 같아요. 실패해서 위력이 100%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어때요? 코로나가 다시 서울 경기 지역에 돌고 있죠. 시선을 돌려야 되니까. 부정선거와 관련한 시선을 돌려야 되니까. 지금 되게 힘들죠, 민주당이. 그 위안부 할머니 사태 그것도 있고 그것도 관련자들이 갑자기 또 죽어나가고 있고 그 돈을 과연 그 돈 여태까지 받은 성금 어디에 썼냐 뭐 솔직히 안 물어봐도 뭐 뻔하지만 그죠 뭐 아무튼 어디에 썼냐 뭐 지금 추처도 불분명하고 뭐 개인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어, 상, 그 위안부 할머니 그 책임자도 그죠? 임미양 씨인가? 임미양 씨가 상납을 하지 않고서는 국회의원 안 줄 거예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예전에 들은 예전에 그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 이렇게 해왔던 저도 뉴스 들어왔던 거를 봤을 때 어떻게 해야지 그 비례대표를 주냐 하면 과거에 자기 그거 있죠 왜 그 월급 받는 거 있죠 그거 다 당에 헌납하고 하고 거기에 더 뭐 좀 더 내야 된다든가 뭐 아무튼 막 굉장히 많은 액수 한 최소 10억 그때 당시도 15억인가 15억 정도를 주고 자기는 이제 명예만 얻는 거죠 국회의원 했다라는 어, 국회의원을 하게 되면 족보에도 올라간대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했다라는 어떤 명예만 받는 거고 돈은 다 당에 이렇게 헌납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액수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게 되게 예전이니까 10에서 15년, 15, 16년 전이니까 지금 계산하면 20억이 넘겠죠. 20한 5억 정도 되겠죠. 20한 5억 정도를 헌납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액수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얼추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몇십억을 헌납을 하고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또 자세한 건 제가 잘 모르겠죠. 과거에 비례대표 얻은 사람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종의 매관매직이죠. 뭐 그런 행동을 한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천만 하면 당선이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전라도나 경상도나 뭐 공천만 하면 당선이니까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을 헌납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당이 그렇게 재산이 많죠. 예전에 그 뭐지? 옛날에 한나라당이었나 누가 하여튼 당을 이렇게 쪼개려고 그랬을 때 그 당에 이렇게 재산이 있나 봐요. 거기에 일정 지분이 내 거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 얼마나 당에 재산이 많은지 당이 왜 재산이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헌납을 받나 보죠. 어,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봐요. 분명히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잖아요 지금. 또 미국하고 한국하고 미국하고 군사 군사 아직 협상가 안 끝났죠. 돈 주는 거. 주한미군 비용 부담 협상 아직 안 끝났죠, 그죠? 미국은 또 어떻게 해요? 미국은 제가 봤을 때 절대
한국을 철수하지 않을 거예요. 왜 철수하지 않냐면 미국은 한국을 식민지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 제가 보기엔 그래요. 미국은 한국을 식민지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철수한다는 건 식민지를 버린다는 의미거든요. 가뜩이나 지금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한국은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홍콩도 중국으로 넘어갔죠. 그런 상황에서 대만하고 한국은 무조건 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본 가지고는 불안하죠. 왜냐하면 일본은 전쟁 국가니까. 전범 국가이기 때문에 혹시 일본이 만약에 돌아섰을 경우 일본을 어떻게 타격할 수 있는 대만도 좀 불안하죠. 뭔가 한 개는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요 아시아 지역에 한중일 한중일 있는 요 지역에 뭔가 포인트가 하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안 그러면 이 포인트를 다시 잡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이 생길 테니까 이 포인트를 하나를 잡고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군사 전략상 미국은 한국을 철수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랑 사이가 좋기 때문에 한국이랑 또 사이가 나쁘면 좀 그렇지만 한국하고 우호적이잖아요. 그죠? 뭐 헬맹이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언제 뭐 미국 대통령이 한국 오면 언제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한국을 버릴 이유가 없어요. 그죠? 잘 이용을 해야죠. 이용해 먹어야죠. 그죠? 어떤 식으로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철수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어떻게든 더 뜯어내고 싶어 하겠죠. 물가가 올랐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면 끝날 거예요. 그죠? 미국도 어느 정도 선에서 얼마 전에 또 이야기를 했죠. 처음에 5조 원 그랬다가 이제 1조 얼마 1조 원 조금 넘는 수준 1조 원 조금 넘는 수준으로 뭐 합의를 하자고 트럼프에서 그쪽 제안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버리진 않을 거예요.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죠? 아무튼 지금 또 뭐 배 끌고 왔다 그러죠. 미국이 배 끌고 온 그 이유는 자기 한국을 물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미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온 거죠. 왜냐하면 북한에서 미국으로 핵미사일을 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떴는지 그죠? 요격을 하기 위해서 이 궤도를 잡기 위해서 레이더 배 같은 걸 보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드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국도 한국의 안전도 한국의 안전이지만 미국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 쐈는지 잡아야 되잖아요. 어디서 쐈는지 잡아야지 어디에 떨어질지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미국을 위해서 주둔하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바로 밀고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뭐 그런 이유도 있죠. 아무튼 한박도 여기서 만약 핵실험이 일어나 제대로 만약 핵이 터졌다면 방사능도 거의 없고 왜냐면 바다 깊숙이 했을 테니 방사능도 거의 없고 그 충격은 하지만 충격은 굉장히 세고 그죠? 그럴 수 있죠. 그죠? 저는 한박도 꼭 왜 저걸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원래 그 헌법에 보면 어, 한국의 영토를 빼앗겼을 경우 바로 탄핵된다고 뭐 그런 조항이 있다네요. 이거는 지금 뺏긴 건가요? 아니 원래 북한 땅인 건가요? 그죠? 근데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과 NLL 관련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선거 때도 좀 이슈였고 북한한테 NLL을 줘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죠?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그죠? 아무튼 한박도에서 뭔가 굉장한 폭발이 일어난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제였더라? 그 터지고 나서 그 연락관이 폭파되고 나서 한 이틀 하루인가 이틀 정도 있다가 제가 지금 사는 집이 지진 같은 게 일어났었어요. 어, 굉장히 약한 굉장히 약한 지진 같은 게 일어났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 경주보다는 약했어요. 경주는 집 전체가 흔들렸거든요. 경주 지진 났을 때는 집 전체가 흔들렸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살짝 흔들렸어요. 땅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별로 한 1초, 한 5초, 5초 정도 살짝 흔들린 걸로 봤을 때 뭔가 불발탄이 아닌가, 실패 난 게 아닌가, 뭔가 터지긴 터졌는데 제대로 터진 건 아니고 핵도 이렇게 제대로 터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 제가 알기로는 핵폭탄이 제대로 터지려면 하늘에서 500m에서 터져가지고 핵 반응이 완벽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죠? 핵 반응이 완벽하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아무튼 조금밖에 안 흔들렸다는, 별 피해가 없다라는 거는 그 불발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거는 세월호를 뭐 비하하거나 이럴 의도로 쓴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마크나 심벌 세월호와 관련해서 도대체 이 마크가 왜 만들어졌을까? 이 마크가 왜 만들어졌을까? 이걸 어떻게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순식간에 만들었을까?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세월호와 관련해 가지고 제 나름대로 어떤 심벌이라 그래야 되나, 마크 같은 거, 어떤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 이게 뭘 상징하는 걸까?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도 해보고 앞으로도 해보고 뒤집어도 보고 엎어도 보고 뭐 이래봤는데 지금 거꾸로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제가 이 우주전함 야마토는 왜 해놨냐면 그 세월호를 이렇게 건져 올릴 때 그 배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절단을 해서 끌어올리는 게 어, 통상적인 상식이죠. 근데 뭐 유가족들이 반대했다고 해서 절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 올렸죠. 이 우주전함 야마토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죠? 제일 첫 장면이 그거예요. 2차 대전 때 미국으로 갔던 거대 전함, 일본의 야마토라는 전함이 있었어요. 그게 미국하고 전투를 하다가 이제 침몰을 한 일이 생겼죠. 미국 근처에서. 그 배를 이렇게 끌어올리는 거에서 시작을 해요. 그 침몰한 야마토 전함을 바닷속에서 끌어올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이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우주전함 야마토를 했고, 근데 민간인 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천안함이 있었죠. 근데 천안함이 두 동강이 나는 바람에 이미 두 동강이 나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세월호처럼 동강이 안 났어야 되는데 이미 동강이 나버렸기 때문에 뭐 이 스토리가 안 만들어진 거죠, 그죠? 아무튼 세월호 이 마크는 처음에는 뭐라 그랬냐면 배가 이렇게 가다가 꺾인 거, 그 배가 이렇게 가다가 뭐 방향타를 잃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침몰을 했다. 배가 이렇게 GPS를 보니까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침몰을 했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이 마크를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노란색은 그 노란 손수건과 관련된 마크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근데 이걸 똑바로 이게 지금 뒤집어 놓은 거죠. 뒤집어 놓은 건데 이거 그 똑바로 해놓으면 이제 이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이렇게 거꾸로 놓고 보니까 그 원자 폭탄 같지 않아요? 실제로 일본에 떨어졌던 원자 폭탄과 디자인 모양이 굉장히 폭탄, 또 폭탄을 이렇게 만들죠. 이런 디자인이죠. 이런 모양이죠, 폭탄이. 사람 약간 옷깃 같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렇게 보면 보통 폭탄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또 뭐가 또 연관이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황소자리 별자리가 이렇게 표시를 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비슷해요. 황소 여러분들 다 아시죠? 원래 그 일제시대, 일제식민지하 때 한국의 소가
다양한 색깔로 원래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뭐 칙소라든지 색깔이 꼭 황색만 존재한 게 아니래요. 여러 가지 스타일의 성소가 있었대요. 다양한 무늬에 여러 가지 스타일의 소가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그 자기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황제라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본 군복이나 이런 게 다 황색이죠. 그래서 어, 나머지 소는 다 죽이고 그러니까 뭐랄까 멸종을 시키고 그러니까 황소만 키우기를 권장을 한 거죠. 그리고 개도 있죠. 진돗개. 그 일본 시바견하고 닮았다고 진돗개가. 그래서 진돗개만 남겨놓고 다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을 했었죠. 옛날에 일제시대 때. 근데 진돗개하고 시바견하고 보면 비슷하긴 한데 똑같지는 않아요. 진돗개가 훨씬 늑대에 가깝죠. 입이 좀 더 길죠. 그죠? 그리고 진돗개는 어지간해서 주인을 물지 않아요. 진돗개는 주인에게 굉장히 충성심이 강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 시바견 보니까 그렇게 성질이 좋지 않더군요. 그죠? 우리가 그 일본 만화 그 강아지가 나오는 투견 나오는 일본 만화를 많이 봐서 그렇죠. 그 일본 사람이 시바견을 상대로 그렸으니까 그게 얼뜻 보면 진돗개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동질감을 느끼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시바견하고 진돗개는 완전히 달라요. 그죠? 진돗개가 훨씬 착하죠. 순하죠. 여러분들 진돗개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 밥도 안 먹고 다른 사람이 주는 밥을 먹으면 만약에 새끼가 다른 사람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밥을 먹으면 물어요. 여러분들 그 진돗개 키워보신 분은 알 거예요. 저희 예전에 상근 부대에 있을 때 거기 진돗개 같은 게 한 마리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 어미가 교육을 그렇게 시켜요. 주인이 왜 사람이 밥을 주면 못 먹게 해요. 이렇게 귀엽다고 가끔 건빵 같은 거 주고 그러거든요. 그럼 못 먹게 해요. 막 물어버리죠. 물어가지고 뺏어버리죠. 진돗개하고 시바견은 달라요. 그 진돗개는 제가 알기로 집 안으로 잘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밖에 있기를 원하지,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기를 원하지, 집 안에서 이렇게 그 치아와나 발바리처럼 키우는 개는 아니에요. 그죠? 밖에서 집을 지키는 개지. 그죠? 좀 달라요. 실바견이랑 진돗개는 성격이 달라요. 아무튼 이게 황소자리하고도 뭐 유사하답니다. 제가 찾아본 결과 두 개도 좀 유사하죠. 뒤집어 놓으니까. 왜 이 심벌이 과연 이게 정체가 뭘까? 그죠? 이 심벌의 정체가 뭘까? 뭐 우연히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죠? 누가 번뜩이는 아이템에 의해서 우연히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근데 뭔가 좀 수상해서 그래요. 이상하기도 하고 수상하기도 하고. 여기 보면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바이하자드 보면 여기 보면 똑같은 게 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 이게 2000년 1999년에서 2000년도에 나온 게임인데 왜 여기에 세월호 마크가 있을까? 붉은색으로. 그죠? 이게 병원에서 쓰는 마크인가? 이게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분명히 이게 어떤 사람 특정 지역군에서 분명히 이 마크를 해놓으면 이게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는 마크 같아요. 그죠? 누군가가 딱 봤을 때, 이거 뭐다? 알 수 있는 그런 마크 같은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원래 이 심볼 이런 게 있거든요. 왜냐면 우리 왜 축구 같은 거, 프리미어 리그 이런 거 보면 각 구단마다 쓰는 심볼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맨유 같으면 이렇게 악마가 삼지창 들고 있는 거 있고, 뭐 토트넘 같으면 그 닭 모양의 그게 있잖아요. 그런 외국 애들이 그런 심볼 같은 거 이용을 잘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오하자드에 이게 나오고 그리고 세월호 6년 지난 후에 코로나가 또 돌아요. 그죠?
마침 여기는 또 병원이에요. 그죠? 이렇게 이런 우연이 있나요? 그죠? 마침 또 여기는 백신을 구하러 이 친구가 백신을 구하러 가는 병원이에요. 그죠?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된 그 질 발렌타인에게 백신을 구하러 가는 길에 병원이에요. 그죠? 너무 이게 아무 연관성이 없. 마침 또 리메이크가 얼마 전에 발매를 했어요. 마침 희한하게도 코로나 근처에 그 바이오하자드 리메이크 3편이 또 발매를 했어요. 그리고 요번에 또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그 5인가 그게 나오잖아요. 새로운 버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어떤 방식이냐면 CPU가 두 개를 꼽는데요. CPU를 두 개를 꼽아서 한 개는 암호를 해독하고 한 개는 그냥 게임 플레이를 하고 뭐 이렇게 한대요. CPU 두 개 박혀 있는 게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 우리 그 총선 그 개표기 있죠. 총선 개표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CPU급 반도체가 두 개가 달려 있죠. 이 너무 우연인데 너무 우연인데 모아놓으니까 너무 미스테리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실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너무 미스테리해요. 우연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근데 세월호 터졌을 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 뭐 민주당 그때 당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서울표하고 어 그러니까 전라도표하고 서울표를 노린 거라고 봐야죠. 왜냐면 희생자가 단원고 학생들이었고 침몰한 게 전라도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라도 쪽에 5.18 트라우마를 일으키면서 희생자가 있던 서울 경기 쪽에 표를 얻겠다. 근데 그 이후에 선거의 진행 상황을 보면 그렇게 됐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서울 경기 표와 전라도 표를 많이 얻었죠. 물론 충청도하고 다른 데도 얻긴 했지만 서울 쪽을 거의 쓸었죠. 서울 경기를 거의 쓸었죠. 왜냐하면 서울 경기 합하면 한국 인구의 거의 50%가 산대요. 그죠? 거의 1,000만 명 살잖아요. 한 최소 2천만 명 정도 살잖아요. 거의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살잖아요. 그러면 선거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특히 대권 선거 같은 경우는 끝나는 거예요. 그죠? 벌써 3분의 1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렇다고 거기 계신 분들이 다 찍진 않겠지만 어쨌든 많은 수를 그런 짓을 했을 경우 많은 수의 표를 확보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정부 뉴스를 보면 계속해서 5.18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그런 방송과 그런 행위와 또 그런 자극을 하는 계속 그런 걸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로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다만 누가 있냐 그게 문제죠. 다만 누가 세월호 해코지를 했을까? 마침 또 세월호도 일본 배예요. 그죠? 일본에서 중고로 사온 배예요. 그죠? 마침. 그럼 누가 세월호에 해코지를 했을까? 전 그게 궁금해요. 그죠? 그거에 대한 조사는 전혀 없으니까요. 그죠? 그 옛날에 스포트라이트인가 거기에서 해경하고 당시 구조대하고 대화한 내용이 있었는데 무슨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해경 높은 사람한테 그 구조대 보고 파이팅 하라고 그렇게 이렇게 문자를 자막을 넣더라고요. 근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그렇게 대화를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건 MBC에서 그렇게 자막을 달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실은 그 영어가 사시미가 아닌가? 어떤 놈이 사시미를 들고 있는데 발포를 해도 되겠습니까가 아닐까요? 그럼 발포해라라고 파이팅이 아니라 발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맞겠죠. 그죠? 어떤 놈이 사시미를 들고 있는데 발포를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발포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화이팅 해라? 물론 사람의 듣기에 따라 다르고 그 실제로 전화 통화해 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그럼 왜 사시미로 어떤 놈이 찌르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까요? 그렇게 되면 테러가 되니까요. 그죠? 그렇게 되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음모론과 맞아 떨어지니까요. 그죠? 그럼 누군가가 승무원들을 칼로 다 찔러 죽이고 배의 그 구조선을 못 열게 한 거죠. 구조선을 바다에 못 띄우게 한 거죠. 다 죽여가지고. 제 추리는 뭐 개인적인 추리예요. 누군가가 특공대 같은 어떤 폭파 전문 특 UDT 같은 그 UDT급 사람이 배 승무원들을 다 죽이고 배 승무원들을 다 죽이고 폭발을 설치해서 만약에 배를 폭발을 시켰다. 그죠? 가정을 그렇게 해본다면 그러면 선장은 무섭겠죠? 분명히 연락을 오키토키로 무전기로 연락을 받았을 테니 승무원만 보면 어떤 놈이 칼로 다 찔러 죽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장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승무원 옷을 입고 내리지를 못하겠죠. 벗고 내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승무원인 걸 알면 선장을 죽일 테니까. 본인이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죽어버리면 도저히 이거는 세상 밖으로 이야기 안 나올 테니까 승무원 옷을 벗고 나오겠죠. 그죠? 제 개인적인 추리는 그래요. 그분이 법원 가서 어떻게 진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덮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어떤 진술을 하든 감옥에 보내겠죠. 오히려 감옥에 보내서 입을 막아버리겠죠. 그죠? 세상 밖으로 이야기를 못하게끔 정상적인 재판을 안 하겠죠. 그냥 집어넣어 버리겠죠. 그래 입을 막을 테니까. 그건 가상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쭉 보도된 내용을 살펴본 어떤 내용의 가상 제 개인적인 추리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발견된 여러 가지 증거들, 보도 자료, 뭐 이런 걸 보고 제가 추리를 해본 거예요. 제 나름대로. 격암유록이라는 게 있어요. 격암유록이라는 옛날 그 격암남사고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조선 후기에 한 100년 정도 조선이 일제강점기 넘어가기 100년 전쯤부터 격암남사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하나의 어떤 사람으로 보고 그걸 사람으로 보고 사주를 보고 사주에 그걸 맞춘 거예요. 대한민국의 운명을 그 사주팔자에 맞춰서 이런 날은 이런 일이 일어날 거고 몇 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몇 년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그런 걸 이렇게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호가 격암이었는데 이름이 남사고였고 격암 남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사고가 죽기 전에 쓴 책이다 뭐 이런 거죠. 이게 조선 후기에 굉장히 유행을 하고 이 책의 내용대로 밀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그랬대요. 거의 뭐랄까 한국의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다만 이분은 사주에 빗대 가지고 그러니까 남사고 그 노스트라다무스는 꿈을 꿔서 이렇게 글을 썼잖아요. 근데 이분은 우리 사주 알죠? 사주 보는 사주. 그 사주 팔자를 보고 책을 썼다는 게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면 일본을 이제 목이라고 보고 일본을 화라고 보고 한국을 목이라고 보고 뭐 화수 뭐 이렇게 그런 뭐고 저쪽을 토로 봤나 중국을 토로 봤나 그랬나 막 그랬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사주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화기를 가지고 나무 같은 한국을 오게 되면 태워버리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중국에 있는 토기를 끌고 내려오면 불을 꺼버리잖아요. 그죠? 뭐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화기가 굉장히 센 년이 있다고요. 어, 화기가 이렇게 육식갑자를 보면 화기가 굉장히 센 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화기가 너무 세버리면 지금 왜 최근에 우리 불 되게 많이 나잖아요. 나무에 최근에 뭐 기후의 어떤 영향도 있겠지만 불 되게 많이 나잖아요. 그죠? 어떤 식으로든 전 세계적으로 불이 되게 많이 난다고요. 그죠? 그게 어떤 사주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 물론 뭐 자연재해라든지 뭐 운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 일단 뭐 그런 사주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 궁금하신 분들은 개감료로 뭐 보니까 검색해 보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굉장히 많은 책자들이 있던데 근데 한문으로 돼 있어요. 원래는 한문으로 써놨는데 어 그걸 이렇게 한문을 풀이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풀이를 해서 밑에 이렇게 달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어, 한문 위주로 가야죠. 자기가 해석하는 게 가장 좋아요. 누군가 물론 해석해 놓은 걸 참고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자기가 해석해 보는 게 가장 좋죠. 이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냥 심심할 때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근데 지금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2020년까지 시대도 예언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하고 또 송화비결이라는 게 있었죠. 송화비결이라는 게 있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이 이걸 바꿔요. 자꾸 안에 내용을 자꾸 바꾸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무슨 내용인지 모를 정도로 다 바꾼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맛대로 바꾸는 거죠. 자기 입맛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재미로 읽어보는 정도 만 추천해드려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개감유록이라 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성을 들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성 정우성 씨 말고 그러니까 한문으로 우성을 들어보라 우성을 찾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 그래서 그게 이제 한글로 풀이냐면 소울음소리죠. 뭐 음매하는 소울음소리죠. 그게 굉장히 어, 핵심적인 단어예요. 근데 이걸 풀이를 애매하게 해놔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어떤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뭐라더라? 눈 밝은 자가 뭐 알아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래요. 그죠? 또 재밌는 얘기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뭐라 그러더라? 옛날 방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약간 바보 취급하는 그런 게 있죠.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옴이라는 소린가? 소울음 소리인지 옴인가? 하여튼 옴진리교도 저는 이거와 관련이 있다고 봐요. 이걸 이상하게 해석을 한 거죠. 이상하게 해석을 옴이라는 뭐가 나와요. 이 남사고라는 사람이 스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 같이 살던 사람이라 그런 불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여러 가지 불교적인 색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태극기의 원형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는 태극기 두 개가 있죠. 이게 원래 태극기의 원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걸 빼죠.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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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빼게 되죠. 빼면서 요 지금의 이제 태극기가 요 형태가 되는데 어 근데 이게 한의학적으로 이 형태가 맞거든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형태가 맞아요. 물론 이렇게 사람이 기운이 이렇게 회전하는 건 있는데 어 남쪽이 그걸로 봐도 남쪽이 조작이 맞죠. 어 어쨌든 남쪽이 조작이에요. 그죠? 사주로 북쪽은 까만색이 여기 있으니까 그죠? 까만색이 파란색 위쪽으로 이렇게 나 있으니까 현무라고 봐야 되고 그죠? 청룡이 약간 옆으로 이쪽에 와 있어야 되는데 흰색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있으니까 청룡이 약간 이쪽으로 와 있어야 되는데 어, 그렇게 되기는 좀 그림상 힘들어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게 맞아요. 그죠? 왜냐면 뜨거운 기운이 하체로 가야 건강하거든요. 이게 지금의 태극기처럼 이게 뜨거운 기운이 머리 쪽으로 올라가면 건강에 안 좋아요. 그죠?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태극기도 많이 바뀌었죠. 태극기도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지금의 형태에 이르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건강이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그죠? 머리가 뜨거워지니까. 이 형태로 가야죠. 머리가 찼고, 하체가 뜨거운, 이런 형태로 가야지, 이런 형태로 가면 이상해지죠. 그죠? 어, 어떤 의미에서 이 태극기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저도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태극기는 이렇게 됐죠. 그죠? 근데 이렇게 돼 있는 게 정상인데, 그죠? 뭔가 반대로 돼 있죠. 어, 아무튼 이건 그냥, 뭐 자료 찾다가 좀 이상해서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이야기를 한번 해봤어요. 이거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그죠? 아무튼 뭔가 이상하다. 태극기가 뭔가 이상하다. 그죠? 어, 한박도 핵실험. 과연 했을지 안 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죠?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요번에 연락서 폭파 사건을 보니까 한박도에서 핵실험 같은 걸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주변에 혹시 방사하는 그 세슘이라든지 불발탄이 됐으면 세슘은 안 날아다니겠네요. 그죠? 그래도 조금은 있을 거예요. 그죠? 이 주변의 공기를 조사를 해보면 과연 핵실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한박도 핵실험 어, 뭐 지금 또다시 한반도의 긴장이 이렇게 고조되고 있는데 뭐 늘상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늘상 있어 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사람들도 이제 별 새삼스럽지도 않을 거예요. 그죠? 항상 건강하다가 관광객 총사 죽이고 그죠? 백령도 연평도 포격하고 연평도 되어 있네요. 그죠? 연평도 포격하고 뭐 여태까지 많이 해왔었잖아요. 그죠? 맨날 미사일 쏘고 그죠? 별로 그렇게 새롭지도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죠? 만약에 뭐 그 문재인 정권의 꼼수라고 한다면 미국의 트럼프를 비교해 봤을 때 트럼프도 지금 힘들잖아요. 그것도 흑인 죽은 것 때문에 트럼프 정권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여기 만약에 연락소 터뜨렸다, 긴장 완화된다 이러면 뉴스나 이런 거 관심을 돌릴 수 있겠죠. 그죠? 어, 아, 원래 내부에서 시위를 많이 하면 밖에서 누군가가 침략을 해온다라는 어, 뉴스를 올리는 게 정치학적인 공식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도 그런 거 많이 이용해 먹잖아요. 일본이 들어올 것처럼 일본이 한국을 밀고 들어올 것처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시위가 많이 있을 때 그런 행동을 많이 해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코로나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한국을 침략해 올 수 있으니까 시위를 멈춰라 라는 그런 게 있어요. 정치 공학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죠, 언론을. 이렇게 만약에 미국에서 이걸 터트려 버리면 미국도 헤드라인이 다 연락처 파괴된 거에 다 나오겠죠. 한국도 어떻게 해요? 헤드라인이 다 한국은 뭐 그렇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한국도 헤드라인 다 나오겠죠. 최소한 하루 정도는 헤드라인 다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전쟁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트럼프 정권을 비춰봤을 때. 근데 어차피 전작권이 미국한테 있기 때문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탄핵을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진두지휘는 미국이 하잖아요. 그죠? 크게 상관없죠. 근데 좀 피바람은 불겠죠. 그죠? 아니면 이번 기회에 그냥 밀고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 그죠? 이번 기회에 좀 피보더라도 그냥 통일하는 것도 지금 딱 시기가 아닌가? 뭐 보니까 준비 많이 하셨던데, 밀고 올라가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죠? 아무튼 한박도 핵실험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